우리 지역 대장 단지는 누구인가? 1탄 경기 남부편에 이어서 오늘은 2탄 경기 북부예요. 남양주, 의정부, 양주, 고양, 파주 각 지역의 대장 단지가 어디인지 요즘 계속 강조하고 있죠. 부동산 양극화는 필연적이고 이 양극화의 상단을 최대한 빨리 선점해 놓아야 나중에 이 위치에 가 있을 수 있다. 나는 이 중간쯤에서 편안하게 살면 안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미래 위치는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지금은 이게 비슷비슷해도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중간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극화의 상부에 올라가 있어야 한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전국구 대장이 아니어도 각 지역별로 다 대장 단지들이 또 있다고 했어요. 그 지역의 대장 단지 차선책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이 중에 오늘은 이 경기 북부 쪽 남양주부터 의정부, 양주, 고양, 파주까지 이 5개 지역의 대장 단지들은 어떤 곳들일지 오늘 모두의 부동산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양극화의 상단을 선점하라. 그리고 올라가라. 먼저 좋아요부터 눌러주시고요. 우리 지역 대장 단지 2탄 경기 북부 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경기 북부, 그 중에 남양주, 의정부, 양주, 고양, 파주 등의 각 지역의 대장 단지가 어디인지 알아볼 건데요. 자, 순서는 남양주부터 시작을 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의정부, 양주, 파주, 고양시 이 순서로 갈 거예요. 이 경기 북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도 가장 좀 소외됐던, 그동안은 경기 남부나 동부나 서부에 비해서 좀 소외되었던 지역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금 집값 상승률을 보면 높은 곳이기도 해요. 상승률. 워낙 쌌으니까 상승률이 높죠. 이 경기 북부의 집값 상승을 이끄는 주역은 바로 이 GTX입니다. 경기 북부 쪽이 GTX 여기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됐어요. 의정부, 덕정까지. 남양주 별내부터 또 평내, 호평, 마석 등등 해서 경기 북부 쪽의 동부나 서부에 비해서 좀 GTX 노선이 확실히 좀 많이 들어왔죠. 북부 쪽이. 지금 GTX가 확정된 곳들은 집값이 다 파죽지세로 막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승률이 좀 크죠. 경기 북부가. 이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전 보기 때문에 전 이런 영상도 찍은 사람이잖아요. GTX 한 방이면 천지개벽이 가능하다. 특히 경기 북부 쪽은.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도 특히 경기 북부 쪽이 GTX로 천지개벽하기가 딱 좋다. 원래 워낙에 입지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교통 입지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경기 북부 쪽은 이 GTX로 강남역을 15분, 20분 만에 주파를 하는 순간 갑자기 교통 입지가 확 올라가니까 어차피 일자리 구역은 이만큼이고 수도권에서 이 기타 지역은 다 여기를 가기 위한 베드타운들이에요. 다 베드타운인데 가장 훌륭한 베드타운은 일자리를 빨리 가는 베드타운이 가장 좋은 베드타운이죠. 그런 점에서 이 GTX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GTX 얘기를 많이 할 거고 어쩔 수 없이 GTX 역세권이 대부분 그 지역의 대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경기 북부는 그래요. 경기 남부나 동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특히 경기 북부는 제가 계속 GTX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남양주시의 대장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남양주의 위치는 약간은 서울 동쪽에 가까운데 그냥 북부로 넣었어요. 한강 북쪽에 있으니까. 남양주가 굉장히 크죠. 땅이 매우 넓습니다. 주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은 이 정도예요. 자, 별내부터 동쪽으로 남양주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남양주가 교통수단이 좀 애매한데 GTX-B가 깔리죠. 노란색이 GTX-B예요. GTX-B가 별내부터 평내, 호평, 마석까지 이게 다 남양주예요. 그리고 이쪽에 왕숙신도시가 들어오고요. 3기 신도시죠. 여기도 GTX-B 노선이 들어갈 거예요. 남양주에만 GTX-B 노선이 별내, 왕숙역이라고 하죠. 왕숙, 평내, 호평, 마석 이렇게 4개가 들어가요. 주로 여러분이 익숙하신 곳은 이 별내와 앞으로 분양할 3기 신도시 왕숙이죠. 이렇게가 별내, 왕숙. 이 밑에는 다산 신도시가 있어요.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별내 신도시고요. 그 오른쪽으로 GTX역 한정거장 가면 왕숙지구, 아래 보이는 게 왕숙 2신도시, 이 위에는 왕숙 1신도시, 그리고 별내 아래쪽 왕숙 2지구 왼쪽에 다산 신도시가 있어요. 그 가운데는 진건역이 있고요. 이건 8호선이에요. 남양주도 굉장히 신도시가 많죠. 다산도 신도시고 별내도 신도시잖아요. 왕숙지구는 앞으로 들어올 곳들이고 이런 곳들이 남양주의 주요 거주지죠. 참고로 이 왕숙지구는 이제 9호선이 확정이 됐죠. 9호선이 연장이 돼서 왕숙 1지구까지 쭉 올라간다. 자, 그럼 별내, 왕숙 1지구, 왕숙 2지구, 다산 요 정도인데 자, 이 중에 대장은 누굴까요? 이 어쩔 수 없이 남양주는 베드타운이죠. 전형적인 베드타운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곳이에요. 어디가 제일 편해요? GTX와 8호선이 둘 다 다니는 별내가 제일 편하죠.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8호선만 있죠. 한정거장 가면 별내역이 있어서 GTX를 탈 수 있긴 한데 어쨌든 8호선만 있죠. 왕숙 2지구는 9호선만 있죠. 별내는 GTX와 8호선이 다 있죠. 이 경춘선 같은 것들은 딱히 언급은 안 드릴게요. 주요 노선이 GTX와 8호선이 둘 다 있다. 왕숙 1지구는요. 9호선 이렇게 올라오니까 GTX와 9호선이 있죠. 제일 입지가 좋은 곳은 GTX는 별내에도 있고 왕숙 1지구에도 있는데 8호선이 9호선보다는 좀 더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강남권을 가는데 8호선은 잠실 쪽을 가고 9호선은 신논현, 지금의 강남역 쪽 그쪽을 가는데 접근성이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8호선은 별내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바로 잠실이에요. 비교적 가까워요. 직선으로 쭉 내려간단 말이죠.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장이 자, 왕숙 1지구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야 강남이에요. 물론 그 전에 삼성역도 있고 한데 8호선에 비해서 약간 조금 꼬불꼬불 돌아가는 듯한, 그래서 약간 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노선의 모양이 좀 8호선이 좀 더 예쁘죠. 9호선은 약간 돌아가는 느낌이 있다. 그리고 이 8호선은 강남뿐만 아니라 내비두면 판교까지 가요. 8호선이 판교 연장이 되죠. 그래서 좀 9호선보다는 8호선이 좀 더 강력하다. 이 위치에서는 GTX도 어쨌든 별내가 왕숙보다는 한정거장 가깝기도 하고요. 서울 쪽이랑. 그래서 약간 미세한 차이긴 한데 별내가 왕숙 1지구보다 약간 더 상위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남양주의 대장 아파트는 이 별내역 근처에 있겠죠. GTX와 8호선이 둘 다 지나는 별내역 초역세권 아파트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바로 여러분께 좀 익숙한 단지죠. 별내 자이더스타예요. 작년에 분양을 했었죠. 평균 2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 제가 알기로 남양주 역대 최고로 경쟁이 심했던 그런 단지입니다. 여기가 남양주 전체의 대장 입지라는 데는 딱히 이견을 가지신 분들이 없을 거라고 봐요. 자, 이 앞에 있는 단지들은 뭐냐 그럼? 아파트가 아니에요. 아파트가 아닌 곳들은 대장이 될 수 없다. 별내역 근처에 제대로 된 역세권 아파트는 너밖에 없다. 별내 자이더스타 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별내 자이더스타가 남양주 전체 모든 지역을 통합해서 대장이죠. 그 다음은요. 그 뒤로 살짝 보면 이 별내 자이더스타 뒤쪽으로 이렇게 아파트들이 쭉 있어요. 얘네들이 그 다음이겠죠. 얘네들이. 이 친구들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합니다. 대부분 좀 비슷비슷한 2013년, 2012년 다 비슷비슷한 시기에 지어졌고 별내역과의 거리도 뭐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별 차이는 없다. 별내 자이더스타가 좀 압도적이고, 이건 제가 별내 자이더스타 천약 분석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건데 굉장히 좀 독보적이에요. 별내 자이더스타가. 남은 네 단지는 서로 내가 낫네 내가 낫네 하겠지만 그게 그거다. 다 괜찮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아무래도 좀 구축이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이 별내 자이더스타 정도를 제외하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별내와 이 왕숙 1지구의 9호선이 확정이 된 이상 왕숙지구도 별내에 그렇게 밀리진 않아요. 거의 미세한 차이예요. GTX와 8호선, GTX와 9호선 이 차이니까 별 차이가 없죠. GTX는 어디 들어와요? 이쯤 들어오거든요. 이 왕숙지구는 되게 크잖아요 지금. 이 큰 왕숙지구에서 이 GTX 역세권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겠죠. 이 GTX 비노선 왕숙역에서 바로 초역세권이면서 주상복합보다는 뭐 초등학교도 끼고 있고 공원도 적절하게 끼고 있는 그런 단지들이 또 이 왕숙지구에선 대장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남양주에서 시세가 가장 높을 곳은 이 별내 자이더스타와 남양주 왕숙지구의 GTX 역세권 쪽. 이쪽은 지금 뭐 매수는 불가능하니까 남양주로 이사를 가시던지 해서 청약을 받으셔야겠죠. 당해로. 지금 남양주의 대장지구에 투자하겠다? 지금은 딱히 없어요. 별내 자이더스타도 지금은 전매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왕숙도 지금 투자할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별내 자이더스타 뒤쪽 아파트들 정도가 괜찮겠죠. 뭐 이런 단지들. 정리하면 남양주는 별내, 왕숙 1지구, 왕숙 2지구, 다산 신도시 등이 있고 오른쪽에는 평내, 호평, 저쪽에 마석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시세를 선도할 곳, 가장 대장이 될 지역은 별내고 왕숙이 그 뒤를 바짝 뒤쫓을 수 있다. 그래서 GTX 별내역과 왕숙역 근처의 신축들이 대장 단지가 될 것이다. 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정부로 갑니다. 남양주에서 북서쪽으로 살짝 올라가면 의정부가 나와요. 이게 의정부죠 지금. 자, 의정부는 아래쪽으로는 서울시 도봉구를 마주하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양주가 있고요. 이따 양주도 갈 거예요. 의정부 시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은 이 정도가 된다고 보입니다. 요즘 분양하는 고산지구가 뭐 이쪽이죠. 제가 웬만하면 고산지구 쪽은 좀 분양받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경기 북부 쪽은 배드타운이에요. 다. 배드타운은 일자리까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거의 모든 것인데 원래 의정부도 진짜 집값이 정말 낮았고 되게 부동산 투자에서 되게 소외되어 있던 지역이에요. 이 의정부의 한 줄기 희망으로, 한 줄기 빛으로 나타난 게 이 GTX 의정부역이거든요.
GTX가 의정부로 연장이 확정이 되면서 이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 타자가 탑성역 7호선. 여러분, 이 GTX-C와 7호선과 어떤 게 더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GTX가 훨씬 크죠. 모든 지역이 그렇지만 특히 경기 북부 쪽은 더 그래요. 이 의정부역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16분이죠. 탑성역 7호선 타고 강남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노원, 도봉 이런 데서도 강남 가려면 거의 1시간인데 탑석에서 더 위에서 7호선 타고 강남을 간다? 거의 70분 봐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단순히 어떤 노선이 그냥 깔린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실제로 얼마 만에 강남을 접근을 하느냐, 주요 일자리를 얼마 만에 어느 시간 안에 접근을 하느냐로 봐야지. 물론 지하철 깔리면 좋죠. 좋은데 이 파괴력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 의정부의 대장지역은 어디다? 의정부역 역세권이다. 요 정도. 요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 안에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강남권 출퇴근이 손쉽게 가능하다. 30분 이내에. 그럼 우리 오늘 이런 데 다 안 볼 거예요. 의정부역 근처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나는 의정부역에 안 사는데 왜 우리 지역은 얘기 안 해줘? 죄송해요. 제가 모든 지역을 언급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양극화의 상단에 가는 의정부 내에서라도 경기 북부에서라도 양극화의 상단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딘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의정부역 역세권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확대해 볼게요. 자, 이 중에 또 의정부역 역세권의 신축이고 뭐 초등학교도 있고 이런 걸 찾아야겠죠. 의정부역 근처에 이미 입주해 있는 신축은 없어요. 없고 앞으로 입주 예정인 곳들은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다 볼게요. 일단 가장 유명한 곳은 대표적으로 이 의정부역 센트럴 자리가 있고요. 그 밑에 의정부역 센트럴 프루지오 두 단지가 붙어 있어요. 둘 다 재개발을 해서 조성한 신축이죠. 재작년에 분양을 했었고 내년쯤 입주를 하겠죠. 그럼 2022년 7월 예정이네요. 그 다음 의정부역 위쪽으로 초근접한 이 부지에 현대 아이파크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라가디아 지구라고. 여기는 아직 분양은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역 오른쪽에 중랑천 건너편을 보면은 이렇게 여기 재개발 구역이 있어요. 장암 1구역이라고. 여기도 조합이 존재하는, 조합 결성이 완료된 재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신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죠. 요 정도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건 GTX 의정부역과의 거리죠. GTX 의정부역이 딱 여기 들어와요. 여기 현재 기존 의정부역 오른쪽 아랫부분에 들어오는데 여기서 한번 거리를 재볼게요. 약 10분 정도. GTX역까지 도보로 약 10분 정도고요. 상당히 대단지입니다. 약 2,500세대 규모의 대단지고 경희초등학교를 길 하나 건너면 통학이 가능하고요. 거의 쇼품하죠.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중랑천을 끼고 있어요. 이 중랑천은 이렇게 쭉 해서 서울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한강까지 이 중랑천 구간 중에 유일하게 매연을 안 마시고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이 구간이에요. 여기 보면 찻길이 없어요. 이제 한강으로 들어가는 주요 하천이라고 하면 이 중랑천과 안양천이 있는데 이 중랑천은 북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한강으로 가는 천이고요. 안양천은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안양이랑 광명 지나서 한강으로 들어가는 그런 하천이에요. 이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하천이고 꽤 규모가 큽니다. 이 중랑천과 안양천이 지나는 곳들은 얘네들이 공원이 돼요. 그 지역의 공원, 광명의 철산이나 서울의 중랑구나 의정부 같은 곳들이 다 이 중랑천, 안양천을 공원으로 끼고 있죠. 그래서 이 지역들은 이 중랑천과 안양천을 끼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하천을 따라서 아파트가 보면 쭉 있어요. 양옆으로. 한강은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서 다른 뷰도 나오고 더 중요한 건 운동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약간 아쉬운 게 보통 이렇게 찻길이 다 있거든요. 이렇게 동부가선도로 타고 쭉 다니다 보면 하천에서 산책을 하는데 양옆으로 큰 도로가 다 있죠. 이렇게 차가 쌩쌩 달린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좀 아쉬워요. 이건 중랑천도 그렇고 안양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고 매연이 좀 있죠. 옛날에는 이걸 별로 신경을 안 썼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또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죠. 점점 매연이 발암물질이라는 걸 아니까. 그런데 이렇게 긴 중랑천 라인 중에 유일하게 매연을 피해서 내가 산책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의정부 구역입니다. 대략 이 망월사 정도부터 해서 요 라인은 지금 차도가 없어요. 그냥 천 앞에 바로 이렇게 아파트가 쭉 늘어서 있는, 차가 안 다녀요. 이 사이로 그냥 사람과 자전거와 강아지만 다니는 그런 길이 발달을 해 있고, 저희 한 달곡역 정도부터 그 위로 의정부 구간이 가장 좀 중랑천이 발달해 있고 매연이 없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잔디밭도 넓고 차도 없고요. 이건 경전철이에요. 차도는 저쪽에 있어요. 저 건너편에 저 뒤에 롯데마트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할 수 있고, 요것도 지금 도보다리예요. 도보다리. 잔디밭도 넓어서 강아지들 데리고 나오기도 좋겠죠.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싶네요. 그래서 이 중랑천을 끼고 있는 것도 그 중랑천 중에서도 가장 좋은 구간을, 의정부 센트럴 자이의 매우 큰 장점이다. 의정부 센트럴 자이가 단지도 크고 대단지 아파트고 초등학교 끼고 있고 중랑천을 바로 앞에 끼고 있다. 차도를 안 건너고 GTX도 가깝고요. 제일 중요하죠. 모든 조건을 좀 완벽하게 좀 갖춘 단지라고 보입니다. 의정부에서 유일하게. 이건 이 밑에 있는 의정부역 프루지오 센트럴, 얘도 마찬가지죠. 중랑천을 끼고 있어요.
얘의 입지는 사실 의정부 센트럴 자이와 거의 비슷한데 약간 밑에 쪽에 있죠. 의정부역과의 거리가 좀 멀어요. 전형적으로 그냥 의정부 센트럴 자이를 따라가는 단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의정부 센트럴 프로지오는 다 갖췄는데 역에서 약간 멀다. 다음 여기 들어오는 아이파크. 아이파크도 굉장히 좋아요. 역과의 거리를 재보면 얘도 거리는 의정부역 센트럴 자이와 비슷하죠. 기존 의정부역 말고 GTX 의정부역에서 거리를 재는 겁니다. 1호선 이용하기에는 훨씬 좋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1호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 의정부는 처음 말씀드렸듯이 GTX가 거의 모든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GTX 역사 예정지에서 거리를 재는 거예요. 얘도 10분, 얘도 10분인데 얘는 뭐 학교는 품고 있지 못하고 단지도 약간 작고 주상복합이고 그런 약간 아쉬운 점들은 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GTX 의정부역과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 거리 면에서 의센자와 거의 동급이다. 중랑천은 멀지만 뭐가 있어요? 상권이 있죠. 의정부 최대 상권이 이 의정부역 안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앞쪽에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상업지구가 있어요. 이 상업지구 접근성이 매우 괜찮죠. 바로 앞이죠. 이런 단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암 1구역이라고 의정부역 오른쪽으로 이런 구역이 있는데 얘도 한번 거리를 재볼까요? 대략 10분 정도 걸리죠. 얘는 재개발 구역이라서 언젠가 분양을 할 단지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아래쪽에는 의정부 센트럴 자이, 위쪽에는 아이파크, 오른쪽에 장암 1구역, 의정부역을 10분 내에 접근한 단지들이고 이 아이파크와 장암 1구역은 비슷한 입지인 것 같아요. 의정부 센트럴 프로지오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의정부역에서 GTX로 한정거장 올라가면 GTX 신호선의 시작점이자 종점, 양주의 덕정역이 나와요. 이 덕정의 경우에는 의정부보다도 더 GTX에 의한 효과는 더 크겠죠. 서울에서 멀면 멀수록 외곽이면 외곽일수록 GTX에 의한 교통 입지 상승 효과는 더 커진다. 예전에 GTX 천지개벽 특집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 입지가 이런 지역이 있고 기존 입지가 이런 지역이 있으면 이 두 지역에 GTX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A 지역이 입지가 낮다는 거예요. 더 낮은 입지에 있는 곳이 더 상승을 많이 한다. 왜? 얘도 같이 상승하지만 둘 다 GTX가 들어오면 물론 서울과 가까운 곳이 더 좋죠. 좋지만 얘는 이미 어느 정도 높은 입지에 가 있던 애고 얘는 완전 낮은 입지에 있던 애가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도 차이는 발생을 하나 이때의 차이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디가 좋아요? 저렴하게 들어가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A가 좋은 거죠. 물론 B가 더 입지가 좋지만 투자 가치는 A가 높다고요. 다만 이제 덕정역 같은 경우에는 SRT 연장은 안 돼요. SRT는 의정부까지만 연장이 됩니다. GTX만 보면 의정부보다도 더 그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다는 거예요. GTX 들어오는 곳 중에 제일 커요. 강남을 20분이면 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양주에서 강남을 20분 만에 간다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무슨 방법을 동원해도 못 가요. 퀵서비스 기사님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가능해진다. 당연히 양주는 덕정역만 봐야겠죠. 의정부는 의정부역 근처만 봐야 되고 의정부가 이렇게 크지만 덕정은 더 심합니다. 정말 덕정역 근처만 봐야 돼요. 덕정신도시는 덕정역 근처가 아니죠. 당연히 양주의 대장단지는 어디서 나온다? 덕정역 역세권에서 나옵니다. 덕정역 역세권 신축이 있다? 걔가 대장이에요. 일단 현재는 이 근처에 아파트 자체가 별로 없죠. 다 구축이고요. 아래쪽은 유일하게 좀 신축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게 양주 서이 스타일스. 이름 딱 보니까 주주택인데 실제 건설까지 간 단지들이겠죠. 아주 행운의 주인공들이에요. 1단지와 2단지가 있는데 둘이 그냥 같은 한 단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최근에 좀 가격이 올랐죠. 최근에 GTX 역세권들은 지금 가격이 다 뛰고 있기 때문에 올랐는데 다른 의정부나 파주, 운정 같은 곳에 비하면 아직 많이 싸요. 앞으로 상승 여력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파주 운정 신도시 6억일 때 앞으로 쭉쭉 오를 거라고 했어요. 작년 여름쯤에. 그때 무슨 파주가 더 오르냐. 지금 6억인데. 지금 8.5억이죠? GTX는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지금은 대장이지만 이제 몇 년 후면은 대장이 아니다. 왜냐면은 지금 서희 스타일스는 이쪽이잖아요. 덕정역 왼쪽으로 이렇게 회천지구가 들어와요. 지금 분양을 하고 있죠. 되게 커요. 이 밑에까지 이렇게 있어요. 양주는 큰 택지지구가 2개가 있는데 회천지구가 있고 오른쪽에 옥정지구가 있죠. 두 택지지구 모두 이 GTX역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천지구 중에 윗부분, 이 아주 큰 회천지구 중에 극히 윗부분 일부는 덕정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신축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서희 스타일스를 능가하겠죠. 당연한 거죠. 신축이니까. 그래서 이런 주택들, 이런 위치에 들어오는 이런 아파트들은 서희 스타일스보다 훨씬 잘 나갈 거고 얘네들이 이 덕정역의 대장이 될 거다.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이런 위치에 들어오는 덕정역과 가장 가까운 이런 블록들, 이런 단지들이 대장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양주에 거주를 하신다면 당해로 이제 이쪽을 노려보시고요. 내가 청약이 안 될 것 같다 하시면 이쪽은 옥정 신도시 같은 곳에 비하면 당첨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지금 옥정을 들어가시는 건 큰 실수죠, 사실. 양주나 의정부, 파주 이런 곳들은 GTX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점수가 높으신 분들, 60 몇 점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기다리셨다가 회천지구에 덕정역 역세권을 꼭 분양받으세요. 양주도 거의 의정부와 비슷하게 덕정역 역세권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이렇게 의정부 양주까지 받고 왼쪽으로 쭉 가면은, 도로 따라 쭉 가면은 파주가 있어요. 파주는 굉장히 커요. 이렇게 넓은 지역인데 그 파주의 맨 아랫부분에 GTX가 들어오죠. 또 GTX 얘기예요. 여긴 GTX-A. 운정역은 많이 설명을 드렸어서 전에 작년 여름에 6.17 대책 나오고 제가 가장 먼저 추천드렸던 곳이죠. 그때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뜨는 단지가 김포랑 파주였는데 저는 김포보다도 이 파주 운정신도시 운정역 역세권에 들어가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특히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 운정 아이파크가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의정부 센트럴 자이보다 더 쌌었는데 얘가 한 6억 정도 했었고 의센자가 7억 5천이었단 말이에요. 얘와 얘의 입지는 비슷하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따라잡고 지금 8억 5천이죠. 의센자가 8억이에요. 그러는 동안. 근데 최근에 이 의정부에 SRT가 추가가 됐죠? 그러면서 지금 폭등 중이에요. 당연히 얘가 또 얘를 따라잡고 또 그런 시간이 또 된 거죠, 이번엔. 의정부에 SRT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거의 같은 입지로 봤지만 이제 약간 의정부역 센트럴 자리가 좀 더 높은 입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아무튼 이 파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GTX-A 근처 역세권에 대장단지가 위치를 할 거고 지금 지어져 있는 곳들은 이런 곳들이죠. 당연히 운정신도시 아이파크가 대장이고요. 한 8억 5천 정도까지 파속지수로 오르다가 이제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좀 주춤한 모습이에요. 효과는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춤해도 GTX가 또 완공되고 나면 한 번 더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아무튼 내가 파주에 투자를 한다. 여기 투자해야 돼요.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운정신도시 센트럴 프로지오 이 두 개가 양대산맥이고 그다음에 앞쪽으로 또 주상복합들이 들어와요. 이런 곳들에 주상복합이 들어오거든요. 얘는 주상복합이긴 하지만 운정역과의 거리 면에서는 아주 좋죠. 또 이 안쪽에 상권이 위치를 할 거기 때문에 상권과 GTX 역과지의 거리로 봤을 때는 매우 훌륭하다. 그래도 저는 얘네가 대장일 거라고 봅니다. 대단지 아파트를 이기긴 어려워요. 주상복합들도 큰 차이 없이 가격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두 단지랑 이 근처에 들어오는 주상복합들 이런 단지들이 이제 파주의 대장 자리를 계속 고수를 할 거다. 자, 이렇게 파주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가볼 것이 조금만 내려가면 경기도 고양시예요. 운정에서 약간 내려오면 고양시죠. 고양시가 굉장히 크고요. 여기 보이시는 게 창릉신도시고 창릉신도시도 고양시에 위치를 하죠. 이 일산부터 창릉신도시까지 굉장히 넓은 연역이 고양시고 인구도 많아요. 100만이 넘습니다. 경기도에서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가 대표적으로 수원시, 다음에 용인, 화성, 경기 남부의 반도체, 전자 일자리들 많은 곳이죠. 어떻게 보면 경기도 경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성남, 분당에 위치한 성남. 다 경기 남부에 한 가닥씩 하는 곳들인데요. 경기 북부에서는 유일하게 고양시가 100만이 넘어요. 유일해요. 경기 북부에서는 가장 많이 발전을 한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경기 북부 쪽은 제가 GTX 위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양시에는 GTX가 3개나 들어와요. 하나의 도시에 GTX가 3정거장이나 들어오는 곳은 서울 말고는 없어요. 시면이 킨텍스역, 일산 쪽에는 킨텍스역에 어떻게 보면 일산이 사실 기존의 고양시는 사실 일산이 중심이었죠. 그래서 일산에도 하나 들어오고요. 킨텍스에, 일산 킨텍스 쪽에.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대곡역,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지만 무려 펜타 역세권이 된다. 펜타라는 건 5개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2개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창릉신도시에 이 거대한 게 지금 창릉신도시입니다. 이 창릉신도시에 원래는 GTX가 지나가긴 하는데 정차는 안 할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확정이 됐죠. GTX역이 신설되는 걸로 확정이 됐어요. 창릉신도시도 GTX가 들어온다. GTX A 노선이 킨텍스, 대곡, 창릉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고양시 전체에서 대장 지역, 가장 입지가 좋아질 지역은 어디예요? 이 셋 중에 나오겠죠. 셋 중에. 그 중에서 대곡역이 일단 교통호재는 가장 많아요. 대곡역은 GTX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단 기존 3호선이 지금 있죠. 3호선이 있고 경의중앙선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경의중앙선이 있어요. 이 경의중앙선과 선로를 공유하는 서해선이 연장돼서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맨 처음 말씀드린 GTX 있고요. GTX-A 들어오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뭐예요? 이거 고양선이에요. 고양선 라인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고양선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 총 5개 노선이 들어온다. 지금은 2개밖에 없지만 5개가 된다. 그 중에 하나는 GTX-A다. 어마어마합니다. 경기 북부에서 교통이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대곡역이죠. 당연히. 경기 북부에 어디 노선이 5개 들어오는 데가 어딨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쪽은 지금 아파트가 없어서 이쪽 근처에 이제 분양을 할 거예요. 그 분양되는 단지들을 노려봐야겠죠. 근데 아니 그래도 이 창릉신도시가 3기 신도시고 GTX로 봐도 조금 더 가까운데 서울과 한정거장 가까우니까 창릉도 GTX 들어오면 창릉이 대장 아닌가?
저는 좀 우열을 가리기가 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대곡역 역세권과 창릉신도시의 GTX가 아마 이 창릉 2억 쪽이당 환승을 할 것 같은데 이쪽이 또 분양을 하겠죠. 이런데 들어오는 단지들과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양시 전체 대장은 지금은 일산이라면 좀 옮겨가서 대곡역 역세권과 창릉신도시 창릉역 역세권 쪽이 되겠죠. 특히 대곡역에서 여기가 대곡역인데요. 이런 단지 있죠? 초등학교 낀 초역세권 신축, 공원 끼고 이런 단지들이 나중에 대장 후보죠. 지금 어쨌든 다 현존하지 않는 단지들이죠. 지금 현존하는 단지들 중에서 어떻게 조금 투자할 만한 것들은 대곡역이 지금 노선이 많다 보니까 이 대곡역에서 이렇게 한정거장 떨어진 곳들을 좀 봐야겠죠. 위쪽은 아무것도 없고요. 이 한정거장 아래 능곡 쪽이나 능곡역 역세권 쪽에는 그나마 좀 신축될 만한 곳들이 능곡 재개발 지구들이 있어요. 재개발할 곳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대곡역과의 접근성이 매우 좋은 능곡 1구역 같은 경우 현재는 매우 좋은 투자처죠. 이런 곳은 얘네한테는 조금 밀리겠지만 잘 따라서 현재 투자할 수 있는 곳 중에 이런 곳들이 있다. 여기 3호선으로 한정거장 떨어진 화정역 쪽 여기 상권도 잘 돼 있고 이제 이런 아파트들이 용적률이 약간 낮은 편이라서 재건축을 조금 기대해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용적률이 약간 애매하긴 해서 사업성이 좋지는 않다. 뭔가 지금 뚜렷하게 엄청나게 투자하기 좋은 대장단지가 될 만한 매물이 있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오히려 투자를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저쪽 풍산역 쪽이나 이렇게 몇 정거장 떨어져 있는 곳들에 좀 재건축이 될 만한 아파트들 좀 있거든요. 그런 곳들이 투자하기엔 좋겠죠. 그런 곳들은 대장이 될 곳은 아니고 대장이 될 곳은 이제 대곡역 역세권, 창릉역 역세권 밖에 없다. 그쪽에 들어오는 신축 아파트들 중에 초등학교 끼고 공원 끼고 이런 단지들이 대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고양시까지 쭉 봤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남양주부터 의정부, 양주, 파주, 고양까지 경기 북부 지역의 각 지역 대장단지가 어디인가 알아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GTX역을 따라서 거의 움직였고요. 경기 북부는 2탄이었고 1탄 경기 남부를 보고 싶으신 분, 그런 분들은 지금 여기를 클릭하셔서 경기 남부의 대장단지 과천, 안양, 군포, 의왕, 수원, 화성, 용인은 제가 거의 못했어요. 화성까지의 대장단지는 어디인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GTX를 보다 보니까 GTX로 인해 천지 개벽하는 입지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길 클릭하셔서 해당 투자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고인데요. 오늘 2탄까지 제작을 한 거고 이제 앞으로 3탄, 4탄까지는 일단 할 거예요. 5탄부터는 할지 모르겠어요. 3탄은 경기 서부를 할 거고요. 일단 경기 도는 시작했으니까 끝을 봐야죠. 마지막으로 경기 동부를 다룰 거예요. 경기 남부에서 거의 시간이 없어서 못 다뤘던 용인 같은 경우에는 동부로 억지로 껴 넣어서 동부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단지는 왜 언급 안 해줘요? 라는 댓글이 많이 달릴 것 같은데 너무 이런 영상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본인 단지에 본인이 자부심이 많으시고 거기가 앞으로 대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저한테 그걸 따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무슨 국가 공인 그런 방송도 아니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고 열내지 마세요.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이제 해야죠.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